지난주에 벌써 어제 저희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 이상을 찍었죠. 그에 따라서 우리 정부는 거리두기 3단계를 지금 고민하고 계신데요. 그에 따라 아마 학원도 아마 강력하게 비대면 수업에 대해서 아마 권고를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학원장님들도 잘 비대면 수업을 준비하심에 아마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요. 비대면 수업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저희 포켓매스 프로그램을 쓰고 계시는 전국의 원장님들은 현명하게 비대면 수업을 준비하셔가지고 잘 이겨내고 올해 2020년 잘 준비하고 계신데요. 과연 그들은 어떻게 잘 준비하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지금 시청 중이신 여러분들께 노하우에 대해서 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 목차입니다. 오늘 어떻게 설명할지에 대한 목차를 설명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줌이란 프로그램이 과연 어떻길래 비대면 수업 때 저희 포켓매스와 합쳐서 같이 수업을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줌과 포켓매스를 병합한 모델이 두 가지 모델이 나옵니다. 그 모델과 그리고 비대면 수업 활용 때 과연 진짜로 어떻게 학원에서 저희 포켓매스를 잘 활용하셨는지에 대해서 쭉 노하우를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줌이란 프로그램은 아마 지금쯤이면은 우리 거의 모르시는 분들이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줌이란 프로그램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과연 어떤 프로그램인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우리 원장님들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줌이라는 프로그램의 특징들을 간단히 적어왔어요. 하나씩 한번 볼게요. 우선 어디서나 참가가 가능하다. 모든 장치에서. 줌이란 프로그램이 PC나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이 있기 때문에 핸드폰이든 탭이든 패드든 여러 가지 호환 장치 기기에서 진행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어디서나 줌 안에는 크로마키 기능이 있습니다. 크로마키란 무엇이냐면 뒷 배경을 날려서 내 얼굴과 내 몸만 보이게끔 할 수 있는 기능인데 그런 기능들 때문에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비대면 수업을 잘 운영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명의 선생님이 최대 100명의 학생들까지 한 수업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무료 아이디는 40분까지 사용 가능. 이게 뭐냐면 한 명의 선생님이 회의 수업을 진행하시면서 40분까지는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 이후에는 유료 과금을 내셔가지고 수업을 진행하셔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회의 초대가 쉽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이 학원에 오지 않기 때문에 비대면 수업은 뭔가 조금 더 아이들을 수업에 잘 데리고 와야 잘 진행될 수 있는 비대면 수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기능이 회의 초대하는 기능이 아예 따로 있어요. 그래서 URL만 복사하셔가지고 학생들한테 자동적으로 보내기만 한다면 학생들이 비대면 수업에도 들어오기가 매우 편하다라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들이 우리 학원에 없기 때문에 비대면 수업은 뭔가 선생님이 아이들을 학원에 있으면 통제를 하거나 뭔가 관리를 하기 편한데 비대면 수업이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집에 있기 때문에 뭐 전화를 하거나 일반적으로는 뭐 문자를 보내거나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줌 안에는 음성과 비디오 채팅 등 다양한 학생들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 줌 안에 있기 때문에 수업을 진행하시기에 정말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줌을 사용해보면서 정말 이 세 가지 기능은 필수적이다라는 기능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화면 공유 기능입니다. 우선은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내 화면을 학생들한테 송출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화면이 송출되지 않는다면 수업이 진행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화면 공유 기능은 줌 안에서 필수적, 그리고 비대면 수업을 하기에도 정말 필수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줌 안에는 또 주석 기능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필기를 호환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수업을 진행하시면서 뭐 쓰거나 아니면 뭐 스탬프를 붙이거나 스티커를 붙이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수학이란 학문 자체가 저는 말로는 아이들을 이해시키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기를 하시면서 수업을 진행하셔야 되는데 줌 안에는 이런 주석 기능이 있기 때문에 매우 수학학원에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바로 녹화 기능입니다. 수업을 진행하시면서 녹화 버튼을 누르면 그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줌 안에서 자동적으로 녹화가 되고 수업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저장이 돼요. 이 기능이 왜 좋냐? 바로
수업에 부재인 학생들이 생기게 될 확률이 큽니다. 비대면 수업 때는 와이파이 존에서 갑자기 선생님 튕겼어요. 수업에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이런 경우가 대면 수업보다는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녹화 기능을 활용하셔가지고 그런 수업에 부재였던 학생들을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강력한 주만의 기능 중에 하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밖에도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지만 이 세 가지 기능만 잘 기억하신다면 저희 포켓메스와 결합해서 비대면 수업을 잘 운영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줌으로 구사할 수 있는 수업 모델이 있는데요. 딱 두 가지 경우로 구분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긴 말 필요 없이 과연 어떤 두 가지 모델이 나오는지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화면 공유 수업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선생님이 노트북이나 핸드폰이나 뭔가 진행되는 수업 화면이 있겠죠? 그 화면을 아이들에게, 각자 집에 있는 아이들에게 송출을 해서 내가 진행하고 있는 화면을 띄워서 PDF 파일이든 아니면 개념 파일이든 이런 파일들을 아까 그 줌 안에 있는 수업 공유 기능 있죠? 그 공유 기능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송출하는 화면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 수업 모델 자체를 운영하시면은 선생님이 굉장히 편리하게 수업을 진행하시면서 어디서든 앉아서 수업을 편리하게 주석 기능 활용하시면서 또 진행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수업 형태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요. 비대면 수업에서는 곽강받고 있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칠판 강의 송출형 수업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 수업 모델은 내가 칠판 수업을 하는 장면을 지금 그림과 같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삼각대를 설치한 다음에 핸드폰과 패드를 연결해서 이 기기에 줌을 켜서 내가 강의하고 있는 화면을 송출하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 화면은 당연히 또 집에서 내 강의를 시청하고 있는 아이들한테 송출되게 되겠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구사할 수 있는 수업 모델이 되는데 이 수업 모델의 또 하나의 꿀팁은 뭔가 내가 칠판 강의를 하고 있으면 제가 지금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얼굴이나 댓글을 볼 수가 없어요. 그 말은 즉슨 비대면 수업을 할 때는 아이들의 얼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피드백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얼굴을 또 띄워서 뭔가 내 수업을 잘 듣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그런 기능을 이 모니터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해준다면 훨씬 더 좋은 수업 모델을 구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모델로 저희 포켓메스와 병합해서 쓰실 수 있는데 지금부터는 정말로 이 모델들을 활용한 저희 전국의 포켓메스 원장님들은 어떻게 비대면 수업을 활용했는지 사례에 대해서 낱낱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학원의 경우는 두 가지예요. 강의 코치형 학원의 경우와 그리고 1대1 개별 맞춤형 학원이 되겠는데 과연 이 학원들은 어떻게 진행했었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의 코치형 학원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수요를 갖고 있는 수학 학원의 형태죠. 이 학원들에서는 과연 포켓메스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볼게요. 전국적으로 보면은 강의 코치형 학원은 초등반과 중고등반 여러 가지 형태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형태 때문에 칠판 송출형 수업이든 아니면 화면 공유를 하는 수업이든 굉장히 다양한 모델로 비대면 수업을 운영하고 계셨다고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이 화면은 실제로 그런 학원들의 사례를 사진 파일로 준비한 건데요. 지금 보시면 이 화면은 칠판 수업을 송출하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도 많이 쓰는 형태일 텐데요. 내가 칠판 강의하는 거를 아까 보시는 것 같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삼각대를 세운 다음에 탭을 이용해서 내 칠판 화면을 찍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화면에서 굉장히 또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제가 좀 잘랐지만 이쪽에 학생 2명이 또 앉아 있었어요. 이 학생들은 과연 뭘까요? 네, 부모님들 중에서도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지만 우리 아이는 학원에 가서 뭔가 좀 관리를 꼭 받아야 됩니다 하는 학생들이 한두 명은 있겠죠. 그런 학생들은 이 칠판 수업을 뒤편에서 들으면서 송출하는 화면 뒤편에 앉아 있다면은 뭔가 이 수업 자체는 집에서도 수업을 듣고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은 학원에서도 들을 수 있게 되는 두 가지 상황이 공존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안내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을 갖고 있는 수업이 되겠고요. 선생님은 삼각대와 탭만 있으면은 진행을 할 수 있었고 부가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모니터나 이분은 지금 노트북을 펴서 또 아이들의 얼굴을 보고 있었겠죠. 그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노트북과 유인물, 책이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수업이 진행 가능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화면 공유 수업형 모델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노트북 한 대와 그리고 패드만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계신 장면이고요. 실제 제가 선생님께 양해를 구해서 사진을 찍어 왔어요. 지금 보시면 줌이 켜져 있고요. 선생님 역시 PDF 파일을 수업 공유해서 아이들과 진행을 하는데 여기다가 탭을 연결해서 조금 더 퀄리티 높은 필기, 아까 제가 필기가 가능하다고 했죠. 그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역시나 선생님은 노트와 웹캠이 되는 노트 기능이 되는 탭 사용하셨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은 노트북과 책을 활용할 수 있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강의 코치형 학원의 수업 시간과 수업 정원인데요. 중점만 말씀드리면 정말 다양하게 시간표로 우리 원장님들이 비대면 수업을 운영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업 정원도 이만큼 초중고 다양한 대상으로 운영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절대 10명이 넘지 않습니다. 비대면 수업은 10명 이상 운영하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손이 가게 되는 시간이 늘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다양한 시간표를 운영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은 그냥 생각하기에도 시간표를 짜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되게 효율적인 비대면 수업 시간표를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잘 활용하신 원장님들한테 여쭤보다가 정말 획기적인 시간표를 하나 듣게 됩니다. 그 시간표가 과연 무엇인지 다음 화면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우리 비대면 수업을 운영하신 강의 코치형 학원의 아주 효율적인 시간표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표가 어떻게 효율적이길래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지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한 명의 선생님이 아이들을 컨트롤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룹은 1, 2, 3, 세 그룹을 만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화면에서 중고등부는 보통 8명, 맥시멈 8명을 케어한다고 했죠. 그러면 보통 1시부터 한 명의 선생님이 7시까지 6시간 동안 그룹 3그룹이니까 대략 30명 정도를 비대면 수업으로 운영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룹 1이 지금 1시에 이제 들어와서 강의를 1시간 동안 듣습니다. 강의는 우리 개념 강의 PDF 파일이나 원장님들 갖고 계신 파일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주만에 수업 공유하면서 진행을 하게 되겠고요. 개념 강의가 끝나면은 2시부터 지금 4시까지 그룹 1이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때 학습은 저희 포켓매스로 문제를 받거나 과제를 받고 혹은 저희 포켓매스 안에도 1일 학습 기능이라는 게 있죠. 그 1일 학습 기능으로 또 교재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 교재들에 대한 학습 플로우가 우리 학원에는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학습 플로우대로 학생들이 공부를 하게 되겠고요. 이때는 학습하는 동안 줌 아웃이 됩니다. 그리고 그룹 1이 4시부터 5시까지 또 줌 안에 들어와서 이 선생님께 첨삭을 받아요. 지금까지는 매우 일반적인 한 그룹에 대한 형태였는데 어떻게 2그룹, 3그룹을 선생님 돌릴 수 있죠? 지금 보세요. 그룹 1이 아까 2시에 강의가 끝났다고 했습니다. 그룹 2가 이때 2시부터 3시까지 강의를 받아요. 그럼 줌 안에 들어오겠죠? 그런데 그룹 1은 이때 줌 아웃을 해서 줌 밖에서 학습을 하게 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룹 2와 겹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룹 3가 3시부터 4시까지 줌에 들어오기 때문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룹 2가 3시부터 4시에는 학습을 하러 줌 밖으로 나가 있어요. 그러면 그룹 3와 그룹 2, 1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은 원활하게 1시부터 2시, 2시부터 3시,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간격으로 그룹 1, 2, 3를 개념 강의를 해주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는 줌 나가서 학습을 해라 라고 안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또 4시부터 7시까지 1시간 간격으로 선생님은 또 아이들이 학습한 형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또 클리닉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이때 학습 형태의 확인은 어떻게 하느냐? 저희 포켓매스는 또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답안 입력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습을 하고 답안 입력만 했다면 우리 선생님은 미리 포켓매스 안에 들어가서 학생들 수업 목차를 들어가신 다음에 아이들이 제출한 답안이나 아니면 제출한 정오표를 확인하셔가지고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까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일이 시중교재만 쓰는 학원에서는 야, 너 몇 번 풀었니? 카톡으로 보내? 어디까지 풀었어? 채점은 해봤어? 이런 과정들이 다 생략이 될 수 있겠죠. 저희 온라인 프로그램을 쓰신다면. 그래서 효율적으로 저희 포켓매스 쓰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이 아마 굉장히 도움이 되신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수업 형태가 끝나게 되면 여러 가지 지금 그룹 1, 2, 3도 동시간대 이렇게 6시간 동안 돌릴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었지만 가장 큰 효과가 있어요. 우리 비대면 수업에서는 사실 원장님들 강의보다는
관리가 비중이 훨씬 더 커야 된다는 거를 중점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학교에서도 줌을 쓰고 강의를 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학원에서도 줌하고 강의해? 그러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근의 학원도 학원에서 또 강의하고 주변에서도 뭐 줌 쓰는데 뭔가 학원의 차이점을 둬야 부모님들께 비대면 저희 수업은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원비는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만큼 관리가 훨씬 더 중요시 된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그 차별성에 대해서 훨씬 더 이해를 잘 하실 텐데 지금 보시면 기존에 하루에 수업 2시간 하던 학생들이 비대면 수업을 했더니 그룹 1 보세요. 1시부터 5시까지 어쨌든 이 2시간 아웃을 하지만 공부를 할 수 있는 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선생님은 이 학원의 원장님들은 강의와 첨삭을 끝으로 두고 그 사이에 학습 시간을 둬서 아이들을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 동안 관리를 한다라는 의미를 둘 수 있었어요. 그랬더니 온라인 학습을 하고 난 다음에 2시간의 관리 효과가 훨씬 더 커졌습니다, 어머님. 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학원에서도 뭔가 학교와 주변의 인근 학원들과의 차별성도 이 온라인 시간표로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런 학원들의 지금 학습 플로우를 제가 좀 정리해 왔어요. 지금 보시면은 개념 강의는 개념 교재를 통해서 시중 교재를 쓰시든 아니면 다른 자료를 갖고 계신 부분들을 수업 공유를 하시면서 개념 강의를 해주시고 저희 문제와 과제는 포켓매스로 아주 편리하게 진행을 하실 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아까 그 시간표를 제가 학습 플로우대로 정리를 해왔어요. 1시간 동안 선생님이 강의를 해주시고요. 개념 강의와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줌 밖으로 나가서 학생들은 포켓매스 안에서 이제 1일 학습이나 아니면 교재를 만든 것들을 풀겠죠. 그럼 자신의 그 교재에 있는 답안 입력을 통해서 답안 입력을 해주면 학생들이 들여오기 전에 선생님은 이미 학생들이 제출한 답안과 어떤 문제를 틀렸고 그 문제에 대해서 오답 유사를 문제를 내주는 기능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은 문제 첨삭을 받고 피드백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첨삭이 끝난 다음에는 학생들한테 과제를 주는데 뭐 단원 과제라든지 오답 학습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보다 더 취향 유형 관리를 훨씬 더 재밌게 편리하게 내실 수 있겠죠. 비대면 수업을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확인들은 포켓매스의 이제 답안 입력 결과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원장님들은 포켓매스 원장님들은 아주 현명하게 진행하셨다고 보고요. 그리고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을 활용해서 어머님 이렇게 잘 진행했고요. 오늘 이렇게 학습을 했습니다. 라고 안내를 잘 하셨다고 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1대1 개별 맞춤형 학원이 되겠는데요. 우리 학원의 같은 경우에는 아주 편리하게 조금 더 강의 코치형보다 뭔가 줌이라는 기능에서 굉장히 잘 쓰신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잘 활용해서 어떻게 저희 포켓매스와 병합하셔서 학원을 운영하셨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런 학원들의 형태는 보통 무학년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초등, 중등, 고등이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수업 형태 방식은 화면 공유 수업이 굉장히 다양하게 쓰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용 장비는 역시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노트북, 탭, 휴대폰, 노트 기능이 되는 여러 가지 기기들을 활용하셨고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노트북과 역시나 마찬가지로 책을 활용했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수업 시간은 이렇게 다양한 시간표를 비대면 수업에도 운영하실 수 있다. 아까 효과적인 시간표 들으셨죠? 그 수업 시간표를 이해하신다면 이제 왜 이런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수업 정원은 10명이 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1대1 개별 맞춤형 학원에서는 과연 어떻게 포켓매스가 잘 쓰였는지 한번 볼게요. 보통 이런 학원 같은 경우에는 1대1로 개별 수업 개념 강의를 간단히 해주시고 저희 포켓매스 안에 또 화이트보드판 기능이 있죠? 죄송합니다. 줌 기능 안에는 화이트보드판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그 화이트보드판을 열어서 짤막하게 개념 강의 같은 것들을 많이 활용하셨다고 해요. 그 기능을 활용하셔서 잘 개념 강의 해주시고 클리닉에 조금 더 중점을 둔 학원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비대면 수업에서는 제가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강의보다는 관리를 어떻게 더 잘해주냐가 잘 먹힌다고 했는데 아마 이런 학원 형태들이 그런 게 정말 딱 맞아 떨어졌을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답안 입력을 하시면서 학생들이 하면서 학원장님이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비대면 수업을 잘 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어떠한 학원의 학습 플로우를 제가 갖고 왔는데요. 본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이 학원 같은 경우에는 수업 전에 출석 체크하고 과제 검사하고요. 그 과제 검사함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또 틀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또 그 오답을 체크하고 다 해결하고 와야 본 수업에 들어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까지가 줌 안에 있는 소회의실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소회의실 기능을 아주 알차게 쓰셨는데 다음 화면에서 제가 그 기능이 무엇인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제까지 다 끝나면 본 수업에 들어와서 일일학습이라는 우리 포켓매스의 좋은 기능이 있죠. 순차적으로 학생들이 정해진 그날의 단원까지 문제를 풀게 되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답안 입력을 한다면 우리 선생님들은 뭐만 하느냐, 포켓매스 화면 켜놓고 아이들이 답안 입력을 하면은 뭐 줌 안에서 채팅으로 선생님 답안 제출했습니다 하면은 답안 제출된 현황만 보시면 어떻게 문제를 풀었고 몇 문제를 맞았고 어떤 문제를 틀렸고 정답, 오답은 뭔지까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실시간으로 학습 이력이 확인이 가능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1대1로 클리닉 피드백도 주실 수 있었는데 다음 화면에서 설명드릴 이 소회의실 기능으로 아주 알차게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난 다음에는 개별 과제로 오답 학습과 역시나 마찬가지로 단원 과제를 활용하셔가지고 우리 포켓매스를 아주 알차게 비대면 수업에 쓰신 경우가 되겠는데요. 지금부터 다음 화면에서는 과연 소회의실이라는 기능이 무엇이길래 이런 1대1 개별 맞춤 형태의 학원에서 잘 쓰실 수 있었는지, 클리닉을 잘 활용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줌 안에 들어가셔서 소회의실 기능 버튼은 수업 공유하는 그 화면 공유 버튼 바로 오른쪽 옆에 두 번째 칸에 위치해 있는데 그 기능이 안 켜져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안내 드리자면은 줌 회의를 여시기 전에 고급 설정에 보시면은 회의에 고급 설정에 보시면은 이 소회의실 켜는 버튼이 있어요. 그걸 ON으로 해주셔야 그 기능이 활성화되고요. 이 소회의실에 대해서 지금부터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여러분들 대면 수업을 하실 때 아이들한테 굉장히 쉬운 문제를 풀다가 어떠한 학생이 아주 못하는 학생이겠죠? 굉장히 쉬운 문제를 푸는데 뭐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답은 2인데 3이요? 라는 학생이 있겠죠. 그런 학생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아이들도 비웃을 수도 있고 굉장히 우스갯소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그런 경우에는 그 학생을 데리고 다른 방에 데리고 가서 클리닉 해준 다음에 들어오실 수 있는 생각을 하겠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이 바로 이 소회의실 기능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클리닉과 개별 첨삭을 아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는데요. 이 기능을 활용하셔가지고 우리 포켓매스 쓰시는 원장님들은 아주 알차게 쓰셨는데 메인 회의실에 학생들이 이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이때 소회의실을 파게 되면은 그렇게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가서 그 학생 문제를 잘 못 풀거나 아니면 클리닉을 받아야 되는 학생들을 소회의실로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메인 회의실에 있던 학생과 선생님은 소회의실로 옮겨지면서 둘만의 대화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단점 하나가 발생돼요. 뭐냐면 메인 회의실에 학생들이 덩그러니 남겨져 있을 수 있겠죠. 그 학생들 때문에 우리 원장님들은 보통 메인 회의실에도 담임 선생님이나 아니면 소회의실에 보조 선생님을 둬서 둘 다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을 쓰는데 제가 여기서 하나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우리 노트북으로도 메인 회의실에 들어오실 수 있지만 핸드폰으로도 아까 제가 줌으로 들어오실 수 있다고 했죠. 그 줌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한 구글 계정으로 메인 회의실과 소회의실을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어요. 그 말은 즉슨 뭐냐면 노트북으로 들어온 거는 소회의실로 이동하고 메인 회의실로 이동하고 하는 용도로 쓰시고요. 아무래도 손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보단 마우스가 편하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휴대폰으로 들어오신 거는 메인 회의실에 그냥 남겨두세요. 그러면 소회의실에 넘어갔더라도 휴대폰으로는 메인 회의실 아이들을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점들이 극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그런 구상들을 도식화해서 표현한 장면입니다. 강의 수업이나 개념 설명은 메인 회의실에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클리닉이나 코칭 같은 것들은 소회의실을 활용해서 우리 포켓매스 쓰시는 원장님들은 문제를 아이들이 풀면은 틀린 문제만 잘 확인하고 선생님들이 하시는 일은 바로 클리닉과 코칭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포켓매스를 잘 활용해서 우리 비대면 수업 그리고 강의 코치형 학원과 1대1 개별 맞춤형 학원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포켓매스만으로도 정말 굉장히 잘 비대면 수업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는 두말 없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또 한 가지 저희 또 매솔릭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매솔릭 프로그램은 저희 포켓매스보다 더 잘 활성화시켜서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을 매솔릭이라는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우리 또 매솔릭 고객들은 어떻게 방금과 같은 상황을 극복했는지 간단한 기능 3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우리 원장님들께 좀 홍보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매솔릭에는 또 매스톡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저희 카카오톡처럼 채팅 프로그램인데 그 채팅 프로그램 안에서 학생들이 아까 포켓매스처럼 답안 입력은 똑같습니다. 답안 입력을 하면은 그 답안 입력된 결과값이 이 채팅 화면으로 곧바로 날라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바로 뭐가 구현이 가능하느냐? 실시간으로 학습 이력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저희 매스올릭 고객들은 한쪽 화면에는 줌을 띄워놓고요. 한쪽 화면에는 매스톡을 띄워놔서 아이들이 학습함과 동시에 그 학습 이력들이 실시간으로 날라오기 때문에 굳이 뭐 야 너 답 제출했어? 이런 대화조차 포켓매스로는 2-3번 얘기할 거 매스올릭으로는 한 번도 얘기 안 하셔도 이런 답안 입력이 곧바로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 답안 입력된 결과값에는 학생들의 어떤 단원을 풀었는지, 어떤 문제를 풀었는지, 어떻게 틀렸는지, 몇 시 몇 분 몇 초에 제출했는지까지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저희 학생들에 대한 취약 유형 관리까지 편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원래 채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점이 되겠죠. 카카오톡 갔다가 줌의 채팅창 갔다가 뭐 프로그램에 있는 정답 입력창 갔다가 이렇게 3번을 옮겨 다닐 필요 없이 저희 매스톡만 띄워놓으면은 채팅도 하실 수 있고 사진도 첨부하실 수 있고 학습에 대한 이력도 날라오고 그것에 대해서 피드백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간편하게 비대면 수업은 정말 어렵게 운영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런 점을 저희 매스톡으로 매스올릭은 매스올릭 고객들은 잘 비대면 수업을 활용하실 수 있었다라고 안내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 또 학습 현황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매스올릭에는. 이게 뭐냐면 매스톡은 개개인별로의 학습 이력을 확인 가능했다면 학습 현황은 학원에 있는 전체 인원을 한눈에 보기 쉽게 방금 같은 매스톡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에 있는 학원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명만 넘어가더라도 개개인별로 확인하시면서 취약유형 관리하고 과제 내주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복잡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매스올릭 같은 경우에는 이 학습 현황 페이지를 통해서 주간 단위로 학습량까지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런 취약유형이나 아니면 어떤 학생들이 어떻게 풀었는지 매우 가시적으로 색깔이나 아주 줄임말을 통해서 보실 수 있는데 제가 이 설명이 끝난 뒤에 간단하게 저희 화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거기에도 학생별로 코멘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도 실시간으로 또 아까 매스톡과 같은 그런 채팅 기능, 아이들한테 보낼 수 있는 멘트 같은 것들을 쉽게 보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3번째는 저희 가장 핵심인 화면입니다. 매스올릭의 유형 분석이라는 화면인데요. 우리 비대면 수업을 운영하시다 보면은 아마 아까 이제 제가 포켓매스 설명한 데까지만으로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매스올릭 고객들은 이 화면을 통해서 정말 이 학생이 뭐가 취약한지 그리고 올바르게 과제를 어떻게 내주는 것까지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우선 저희 지금 보시면은 이 유형들 색깔별로 학생들의 취약 유형을 분석할 수 있는데요. 빨간색과 노란색은 학생들이 잘 틀리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초록색과 별은 굉장히 잘하는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 3.2.1 복잡한 1차 부등식의 풀이에서 간단하게 우리 매스올릭 고객들은 비대면 수업으로 어떻게 과제를 내주는지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매우 잘하는 유형이에요. 간단히 볼게요. 부등식 뭐 이런 해서 자연수 x의 개수는 부등식 문제에서 정말 기본적인 자연수 x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아이가 잘 풀어요. 왜냐하면 초록색 유형이기 때문에. 그런데 보시면 빨간색과 노란색 유형 볼게요. 1차 부등식 어쩌죠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지금 보시면 문제 안에 순환소수 개념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노란색 문제 같은 경우에는 부등식에서 x의 개수 똑같은데 지금 요 초록색 유형과 다른 점은 분수 개념으로 지금 문제가 띄워져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개념 설명을 듣고 아주 충실히 기본 문제는 풀었으나 순환소수나 아니면 분수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활용이 아마 안 되고 있는 학생일 거예요.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 문제 막 냅다 또 과제를 내주기보다는 이런 부족한 유형들을 분석해서 우리 비대면 수업 때 우리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체크를 통해서
이 유형만 체크하셔가지고 이 유형에 대한 과제만 또 아이들한테 제출하면은 메스톡과 학습 현황으로 아이들이 답안 제출한 이력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맞았으면은 저희 또 색깔이 초록색으로 변하는 그런 로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세밀하게, 정말 그래서 잘하는데 어떻게 잘하는데 까지를 우리 메솔릭 고객들은 비대면 수업을 잘 활용하실 수 있었다고 보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메스톡과 학습 현황 페이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간단히 안내를 드릴게요.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저희 메스톡인데 지금 보시면은 정진영 학생 클릭을 해볼게요. 정진영 학생을 눌러보면은 보시면 지금 하단부터 진단평가 어떤 학습을 했고 제출된 점수가 90점, 30문제 중에 27개 문제를 맞았다. 그리고 이 문제를 클릭하면은 조금 더 정확한 학생이 어떤 문제를 풀었는지까지를 띄워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실시간으로 학생이 답안 입력만 하면은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시연이 같은 경우는 동영상을 시청했네, 개념 익히기 문제도 풀었고 마스터 잘 끝냈네. 지영이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은 학습 현황 했는데 5문제 중에 5문제 다 맞았네. 오케이, 알았어. 과제 너는 없어. 이런 식으로 추후 발제 과정이 굉장히 편리하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학습 현황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렇게 주간 단위로 학습량이 찍히게 되고요. 지금 준용이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동안 이런 학습을 했고 동영상을 받고 오답 유사, 확인 학습 이런 것들을 했네. 그리고 52문제 풀어서 36문제 맞았네. 그러면 과제를 어떻게 내줘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화면을 통해서 우리 메솔릭 고객들은 한쪽에는 줌 화면으로 수업을 진행하시고 한쪽 다른 화면에는 분할하셔도 되는데 핸드폰이나 아니면은 다른 노트북을 활용하셔가지고 이 화면을 띄워놓고 수업을 아주 효과적으로 쌍방향으로 운영을 하셨다라고 안내를 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희 메스올릭이 저희 포켓메스와 같이 또 잘 활용되고 있는데요. 포켓메스를 쓰시는 원장님들 중에서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11시 이 시간에 저희 메스올릭 사업 설명회가 준비되어 있는데 혹시나 보다 더 관리가 철저하고 비대면 수업, 저는 제 생각에는 1월, 2월까지도 지금 1000명, 오늘은 700명인데 1000명 넘고 이럴 거라고 저는 장담을 하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비대면 수업을 하셔야지 한 달, 두 달 계속 학원을 휴원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 포켓메스 원장님들 중에서 저는 메스올릭 궁금한데 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내일 오전 11시 똑같은 시간에 제가 메스올릭 사업 설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 시간에는 지금 아주 간단히 제가 메스올릭의 비대면 수업 때 정말 이 기능은 좋았다라고만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기능이 그래서 도대체 언제, 어떻게, 어떤 시간에 적재적소에 쓰였는지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들께 안내를 드릴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담당 지역 지사장님이나 아니면 팀장님들이 있으시죠? 그분들께 말씀하셔가지고 저 참가해보고 싶습니다. 만 말씀하셔도 아마 바로 내일 11시에 또 들어오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관리 기능이 조금 더 극대화된 우리 메솔릭 프로그램이 궁금하시다면 우리 포켓메스 원장님 망설이지 마시고 함께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대면 수업에 대해서 최종 정리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대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물론 대면 수업 하실 때도 굉장히 준비를 잘 하셔야겠지만 비대면 수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애들이 내 눈앞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가 철저하지 않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수업을 아예 운영 안 하시는 게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시간표 계획이 가능하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시간표 있죠? 그 시간표로 굉장히 다양한 시간표를 구사할 수 있는데 그런 논리로 우리 원장님들 잘 구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위권 학생들은 따로 관리가 필요하다. 좀 애석한 말이지만 애들이 대면 수업 때도 잘 안 듣는 학생이 비대면 수업 때 잘할까요? 더 방해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따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복습을 하던 저희 기존의 학생들, 비대면 수업을 운영하는 학생과는 조금 다르게 운영하시는 게 더 낫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툴을 이용해서 관리를 해주시면 더 좋다.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네이버 밴드 여러 가지 채널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비대면 시스템을 준비하신다면 훨씬 더 관리 부분에서 우리 원장님들이 효과를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그 다음에 시공간 제약 없이 편리하다. 네. 학습 과제 관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우리 온라인 시스템으로 포켓메스 활용하셔가지고 매우 편리하게 진행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줌이라는 기능을 병합해서 보다 더 시공간이 제약이 없어진 점이 우리 비대면 수업에는 대면 수업보다 아마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온라인 프로그램과 비대면 수업 굉장히 아마 궁합이 잘 맞는 조합일 텐데요. 이 조합을 활용하셔가지고 우리 원장님들 그냥 에이 한 달 쉬지 이러시지 마시고 저희 프로그램 잘 활용하셔서 꼭 비대면 수업을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11시에 매스홀릭 사업 설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